대부분의 사람들은 12월이 되면 한 해를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올해 목표를 잘 이뤘다고 뿌듯해할 테고 어떤 사람들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아쉬워할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하며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곤 하죠. 한 해의 고단함을 잠시 내려놓고자 하는 막년회라는 모임이 가끔은 고민이나 스트레스를 더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가 부담스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의 눈치를 보며 상처받지 않기 위해 애쓰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퇴직 후와 나이가 들어가면서 피해야 할 모임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저에게는 새 4개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처음에는 그저 편한 친구들끼리 가끔 얼굴을 보며 담소를 나누던 자리였습니다. 때때로 모여 살아가는 이야기, 속마음을 털어놓으며 인생의 무게를 서로 나누곤 했습니다. 마음이 잘 맞는 친구들 몇몇이 모였고 서로에게 털어놓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조금씩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자리에 모여 수다를 떨다 보니 사람 수가 점점 늘었습니다. 처음에는 2~3명이던 모임이 점차 6~7명이 되고 어느새 13명이 되었습니다. 이 모임은 회장도 없고 회비도 따로 없었습니다. 모이는 대로 각각의 비용을 조금씩 부담하며 자리를 즐겼죠. 이처럼 모임이 커지면서 오히려 각자의 사정과 이야기가 잘 전달되지 않는 상황도 벌어지곤 했습니다. 어쩌다 좋은 일이 생기면 그저 1~2명씩 모여 차 한잔 나누던 소박한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모임의 규모가 커지면서 함께 야유회나 연극 관람 같은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레 회장의 역할도 더 커졌고 운영 자금도 필요하게 되어서 회비까지 걷게 되었죠. 하지만 모임이 점점 체계를 잡아가자 뒷말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얼굴 보고 담소 나누던 즐거운 모임이 아닌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함께 상의하고 처리하던 일들이 이제는 일부만 아는 일이 되어버렸고 연락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회장이 혼자서 결정하는 일들이 잦아졌습니다. 이런 상황은 오해와 갈등을 키워 결국 모임은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현재의 모임은 예전처럼 편안하고 즐거운 모임이 아니라 불편한 관계 속에서 어색함만 남아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모이고 있지만 마음은 점점 멀어졌고 결국 불편하고 껄끄러운 모임이 되어버렸습니다. 동네 친구들끼리의 작은 모임도 이럴진데 각자의 목표와 이해관계가 다른 거대한 모임은 더 말할 필요도 없겠죠. 서로의 진심이 오해로 빚어지며 결국 모임은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만나자마자 금세 친해지는 관계는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태주 시인의 시 오래 봐야 예쁘다처럼 사람들과의 관계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정한 아름다움을 드러냅니다. 처음에는 서로의 좋은 면만 보여주기 바쁜데 이런 상황에서는 모든 것을 솔직하게 드러낼 시간이 부족하죠.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사람에게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어른이 되었다고 더 나은 사람 감별사가 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모임은 처음부터 서로를 칭찬으로 도배하고 또 다른 모임은 팩트를 가장한 험담만 늘어놓기도 합니다. 사람들과 만나 대화하는 것을 즐기기도 하지만 때로는 모임에서 상처를 받아 도망치고 싶었던 적도 많았습니다. 내가 속한 모임을 돌아보세요. 내 자존감을 훔쳐가는 존재가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들은 다양한 가면과 말로 나의 자존감을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스스로의 자존감을 타인에게서 찾으려는 강박을 버린다면 더 이상 그들의 표적이 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해주는 곳으로 가는 게 어떨까요? 나를 바꿔가면서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맞추려고 억지로 애쓰지 말고 그냥 날 그대로 좋아하고 응원해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자리를 찾아보세요.
특히 절대 가서는 안 될 자리 중 하나는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모임입니다. 이연복 셰프가 과거의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친구 관계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그는 30년 가까이 함께한 친구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유명해진 후 그 모임에서 이번 회식비는 누가 내냐는 말이 나오더랍니다. 이연복 셰프가 이번에는 본인이 내겠다고 했더니 한 친구가 왜 네가 내? 하고 어깃장을 놓았고 결국 이 일로 싸움이 벌어져 셰프는 그 모임에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랜 친구 관계가 단순히 회식비 문제로 깨진 게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셰프의 성공을 시기한 질투심이었습니다. 또 얼마 전 비슷한 경험을 다른 친구에게서도 들었습니다. 이 친구 역시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성공을 이루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을 찾은 사람입니다. 어느 날 그는 고교 동창 모임에 참석했는데 제가 모임에 참석 중간에 자리를 뜨면서 이번 회식비의 절반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한 친구가 절반만 내는 게 말이 돼? 라며 짓궂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친구 사이의 농담이라면 아무렇지 않을 만한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의 말투와 표정에서 진심과 농담을 둔간할 수 있었죠. 그 친구의 의도는 다소 비꼬는 말투로 돈도 많은데 왜 반만 내냐는 트였습니다. 사실 모임에서 회식비를 전부 낸다, 반만 낸다라는 건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반응을 본다면 시기와 질투가 숨겨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친구는 더 이상 모임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회식비를 나눈다고 해도 상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공한 친구가 한턱 내지 않는 것을 두고 쫀쫀하다, 야박하다, 이기적이라는 비난이 따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비난은 피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 오히려 성공한 사람들이 모임의 발걸음을 끊게 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모임에 나가지 않으면 비난을 피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성공하기 전까지는 그런 모임에 나갔었다며 또 다른 이유로 이야기가 나오죠. 성공한 뒤로 모임에 나가기가 점점 부담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런 느낌을 전혀 받지 않았는데 이제는 편안한 자리가 아닌 것 같아요. 결국 어떤 행동을 해도 비난받기 마련인 것 같아요. 물론 모든 친구가 그렇진 않아요. 대부분 진심으로 축하해주지만 가끔 질투와 시기로 말하는 사람이 한두 명 있어요. 이를테면 10명 중 1명 정도 말이죠. 하지만 그 한 명이 모임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다음부터는 모임에 나가는 것이 두려워집니다. 한 명이라도 그런 친구가 있다면 더 이상 그 모임에 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뭐라 해야 할까요? 소위 성공을 했다는 이유로 사교 모임에 얼굴을 비추지 못하는 건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명성과 부를 얻은 후 예전의 인간관계가 끊어지는 경험을 하고 있어요. 밥값을 누가 내느냐, 얼마나 내느냐 같은 문제로 관계가 어긋나는 것이 참 슬픈 현실인 것 같아요. 친구 관계가 이런 위기에 처한다는 게 말이죠. 친구와의 관계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만나서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헤어질 때까지 별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웬만한 경우에는 그 관계가 틀어질 일은 없죠. 하지만 만나는 자리에서 밥값이나 술값 등을 계산할 때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에 따라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종종 생깁니다. 특히나 성공한 사람들이나 돈을 번 사람들이 옛날 친구들과의 모임에 나가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비즈니스와 관계없이 순수한 인간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모임이라고 해도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변해서 모임에 안 나가는 것이 아니라 종종 모임에서 상처받는 경험 때문에 발길을 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매년 이맘때쯤 되면 술로 시작해서 술로 끝나는 친구 모임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임에 대한 걱정이 앞서는 것은 아마도 이런 복합적인 감정들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은 얼마나 마시게 될까요? 빠질 수 없는 모임이라는 걱정이 앞서면서도 오랜만에 만나는 반가운 얼굴들을 생각하니 설렘이 밀려옵니다. 송년회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잘 마무리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몇몇 잘못된 음주 문화가 이 소중한 자리를 망치고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술과 함께하는 요란한 소년회의 분위기가 자리 잡았습니다. 모임에는 꼭 술이 가득 차야 기분이 풀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술이 과해지면 지난 이야기를 꺼내며 누가 더 잘났니, 본 문제니, 사회 이야기니 하며 불만을 쏟아내고 옆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는 술에 취해 넘어지곤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같은 모임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힘들어집니다. 결국 모임이 끝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고 뒤돌아서는 순간 서로 험담하기에 바쁘게 됩니다. 이렇게 고민하게 되는 모임에 꼭 참석해야 할까요?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끝없이 술을 마시는 송년회 대신 구성원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가는 것이 새로운 송년 문화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단계적으로 이어지는 음주 문화나 술에 취해 한 해를 잊어버리자는 방식의 송년회는 이제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모임에 참석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모임이든 장단점이 있습니다. 사람들과 소통하며 이루어지는 공동체에는 제약이 있는 부분도 있지만 허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계를 넘어가는 순간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의 것들을 공유하며 의견을 나누고 결속하는 일은 정말 매력적입니다. 이는 서로를 연결해주는 끈과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함께 성장하는 공간이라면 그 모임은 잘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임에서 자신의 역할을 너무 이해타산적으로 접근하거나 불편함만을 호소하며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한다면 결국 구성원들 사이에 균열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작은 일도 혼자 다 한다고 생각하며 불만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경우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불평은 팀 분위기를 저해하고 팀워크를 무너뜨리는 원인이 되곤 합니다. 봉사라는 말을 사용하면서도 결국 자신의 이익만을 따지는 행동도 흔히 나타납니다. 모임을 결성하는 것도 어렵지만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성장하는 모임은 누군가의 양보와 배려, 그리고 주인의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지만 그 뒤에 숨은 진정한 노력과 헌신을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고 오래 지속되는 모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모임들이 존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공동체에 어떤 의미를 두고 참여할 것인지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은 참으로 소중합니다. 이번 12월에는 뉴스레터를 읽으며 서로에게 따뜻한 격려를 전하는 모임에 꼭 발걸음을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인생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은 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 인생은 이와 같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세월의 무게가 느껴지죠. 나이 듦에 따라 삶의 속도는 점점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100세가 되면 하루하루 더디 간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가까이 있는 친구가 정말 소중합니다. 자주 만나고 같은 공간을 공유할 수 있다면 더없이 좋겠지요. 흐르는 물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처럼 지나간 기회도 다시는 오지 않죠.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길에서 떠돌던 사람들과의 만남은 다시 보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머리 위에 내려앉은 흰 눈의 무게 속에서도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비록 봄바람이 불어와도 쉽게 녹지 않는 눈처럼 우리는 견고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서로를 지켜주길 바랍니다. 이 봄이 오고 가는 동안 우리는 그 소중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노래 무거시는 은근히 없어진 듯 계속해서 남아있어요. 봄이 오면 푸른 잎사귀들이 세상 밖으로 나와 기쁨을 주는데 때로 잘못된 것들을 붙잡지만 시간은 멈추지 않지요. 꽃들은 다시 피어날 날이 있어도 우리 인생은 다시 젊어질 수는 없어요. 사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지만 사람의 마음은 아침과 저녁으로 쉽게 변하곤 하죠. 꽃의 향기는 백리를 퍼지지만 사람의 향기는 그보다 멀리 퍼져요. 남자는 마음으로 성숙하고 여자는 얼굴로 늙어간다는 말이 있죠. 우리 인생은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삶은 해와 달의 반복처럼 점점 더 빠르게 흘러가고 어느 순간에는 시간이 하루하루 다르게 지나갑니다. 100세가 되면
시간은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노후에는 친구가 가까이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자주 만나 함께 시간을 보내는 친구가 있다면 더욱 좋겠죠. 마치 같은 배를 타고 있는 동료처럼요. 강물은 흘러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듯이 지나간 시간들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소중한 사람들과의 순간들도 다신 똑같이 돌아오지 않죠. 나이가 들면 머릿결에 내려앉은 하얀 눈은 우리 삶이 지나온 시간을 보여줍니다. 봄바람이 불어도 그 옛날의 생기는 돌아오지 않지만 우리 마음속은 여전히 그 따스함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봄은 매년 오고 가지만 우리 인생의 봄은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을 더욱 소중히 여겨야겠죠. 봄이 오면 피어나는 새싹처럼 우리의 삶도 새롭게 꽃피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춘이 언제 다시 올까? 젊음은 붙잡으려 해도 멈추지 않고 흘러가네. 꽃은 언젠가 다시 피어나겠지만 사람은 다시 소년 시절로 돌아갈 수 없네. 산의 색은 과거에도 지금도 한결같건만 사람 마음은 아침 저녁으로 변덕스럽구나. 꽃향기는 백리를 가지만 사람의 인품은 먼 길을 가리라. 남자는 마음으로 늙어가고 여자는 얼굴에 세월이 흐른다지만 우리 인생도 그러하지 않은가. 어느 금언이 말하길 젊을 때는 하루하루가 다르고 나이 들어서는 매 순간이 변하며 100세가 되어서는 둠마다 달라진다 했네. 가까이 지내는 친구는 언제나 옆에 있어주고 자주 만나 소중한 시간을 함께 나누는 게 좋아요. 같은 지붕 아래서 함께 지내는 것도 정말 특별한 경험이죠. 흐르는 물처럼 시간이 돌아오지 않듯 놓친 기회는 다시 오지 않으니까요. 시끌벅적했던 친구들과의 추억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만나기 어려워요. 늘 기억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들의 웃음소리가 그리워지네요. 언제나 우리 곁에 있는 봄바람도 겨울의 흔적을 지우지 않고 조용히 스쳐가지만 세월의 흐름은 어김없이 느껴지네요. 봄이 오고 꽃이 피어나면 자연의 신비로움을 새삼 깨닫게 돼요. 한번 피어난 꽃들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리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죠. 잘못된 길을 알게 되면 과감히 멈춰서는 것도 중요해요. 실수도 배움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꽃은 다시 피어날 날이 있으나 사람은 다시 젊음을 찾을 수 없어요. 산의 색은 어제와 오늘이 다르지 않지만 사람의 마음은 아침과 저녁으로 변해갑니다. 꽃의 향기는 천리를 가고 사람의 인품은 끝없는 길을 거닐죠. 남자는 마음으로 나이를 먹고 여자는 얼굴에 세월이 쌓입니다. 참으로 자잘하고 또 자잘한 일입니다. 소소한 것들로 가득하네.